오늘은 내년 3월 나오게 될 아이패드 프로의 큰 변화부터 왜 나는 존버가 끝났다고 했는지 말해볼까 한다. 그럼 오늘도 고! 하기 전 내년 아이패드 프로 구독자 이벤트로 걸겠다. 예전에도 말한 적 있지만 나는 구독자 이벤트는 최소 3개월 이상 구독한 분들을 상대로만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신규 구독자님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구독자님들에게 더 감사하고 있다. 지금 구독하고 화면을 캡처해 두면 된다. 그럼 진짜 고!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이후 솔직히 이렇다 할 디자인, 기능적 변화가 없어 계속 존버하고 있던 분들이 계신다면 단언컨대 내년 3월 발표될 아이패드 프로가 가장 최적의 선택일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디자인이다. 솔직히 이번에도 이렇다 할 디자인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 미묘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 우선 올레드 디스플레이 적용으로 베젤 변화가 생겨 각각 0.1인치씩 늘어난 11.1인치, 13인치 아이패드 프로가 나온다. 14.6인치 아이패드 프로는 아직 제대로 된 소식은 없다. 올레드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기존 아이패드 프로가 가지고 있던 블루미 현상이 개선되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화질의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미니 LED를 사용한 아이패드 프로가 갤럭시 탭보다 화질이 우수하다는 말도 많았지만 그건 저반사 코팅으로 인한 화질 손실이 적다는 것이지 결국 패널 자체의 품질이 더 좋다는 말은 아니었다. 그럼 이렇게 걱정할 수 있다. 그래, 원래도 다 좋지. 근데 아이패드는 타블렛 특성상 작업할 때 메뉴 같은 건 고정이 됐을 텐데 버닝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버닝에 대한 것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바로 듀얼스택 올레드 패널의 도입 때문이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쉽게 설명하면 그냥 올레드 패널을 두 개 겹쳐 쌓는 것이다. 그럼 같은 밝기를 내는데 소자에 들어가는 전압이 반으로 낮아져도 되기 때문에 버닝이 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높은 밝기를 유지하기도 훨씬 더 쉬워진다. 그렇기에 기존 올레드 타블렛들의 400에서 600니트 밝기보단 2배에 가까운 1000니트 정도의 밝기가 예상된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다. 단순히 수율 문제를 떠나서도 두 개의 올레드에 정확히 신호가 가지 않으면 화면이 어색해 보일 염려가 있다. 애플이 만드는 거니 이 정도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했다고 보인다. 11인치의 경우 LCD를 사용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듀얼 스택 기술을 사용해 명암비를 많이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사실 어그로는 아이패드로 끌었지만 이번에 존버를 끝내려 하는 핵심은 애플 펜슬 3다. 왜 이렇게 오버를 떠냐? 매년 루머와 말이 무성하게 나왔던 애플 펜슬 3이지만 이번만큼은 더 신빙성 있어 보이는 이유가 있다. 우선 내년 초 비전 프로가 나온다. 물론 애플은 제스처를 이용한 조작을 강조했지만 그런 용도라면 사실상 비전 프로는 엔터테이너 용도로밖에 쓰지 못한다. 그리고 그 사용 용도로만 480만 원을 지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비전 프로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조작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비전 프로와 아이패드 프로 출시 시기도 어느 정도 겹친다.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애플 펜슬 3는 내년 초에 나올 확률이 높다. 루머가 꾸준히 있었기에 이번에는 애플이 낸 특허들을 통해 어떤 기능이 추가될 수 있는지 예측해 보겠다.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요청이 있을 시 하려 하고 오늘은 간추려 말해보려 한다. 첫 번째, 컬러 복사. 현실에 있는 색을 애플 펜슬을 갖다 대는 것만으로 그 색을 찾아주는 기능이다. 컬러 차트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할 기능이다. 저번에도 말한 적 있지만 이미 있는 기술이다. 두 번째, 확대 축소 기능. 애플 펜슬 사이드를 터치해 화면을 축소 확대하는 기능이다. 개인적으로 이거가 있으면 매우 좋겠다고 생각한다. 특히 작업 중일 때 화면을 터치해 생기는 손자국 부담된다. 세 번째, 햅틱 피드백. 실제 질감은 없지만 질감을 느끼게 해줘서 손맛을 느끼게 해준다. 개인적으로 매우 유용하기보단 있으면 재밌는 기능이다. 하지만 솔직히 재미가 가장 중요하다. 재밌어야 작업도 더 하는 거다. 네 번째, 유사 에어태그 기능. 애플 펜슬을 잃어버렸을 시 찾을 수 있게 소리 등을 내준다. 이건 삼성 S펜 프로에도 있는 기능이다. 물론 소리는 안 난다. 휘매한 깜빡임만 있을 뿐. 다섯 번째, 디지털 크라운. 애플 펜슬 꼭지에 크라운을 제공해 브러쉬 교체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여섯 번째, 교체 가능한 펜촉. 기존도 교체가 되지만 끼웠다 빼기 귀찮았는데 자석 형식으로 좀 더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일곱 번째, 3D 객체 생성 기능이다. 비전 프로에 관련된 기능일 것으로 보이며 3D 객체를 작업할 때 유용한 기능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기능적인 추가는 아니지만 iOS 17.1 코드를 통해 USB Type-C 충전이 될 수 있다는 힌트가 있었다. 이를 통해 어쩌면 아이폰에서도 사용 가능한 최초의 애플 펜슬이 될 수도 있다. 어떤가? 굉장히 흥미롭지 않은가? 새 아이패드를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빨리 구독을 누르시길 바란다. 여튼 다시 아이패드 얘기로 돌아오겠다. 그렇다. 어떤 얘기든 수미 상관이 중요하다. 수미보단 수지가 좀. 그럼 애플 펜슬 3가 아니면 아이패드는 별로냐고 물어볼 수 있다. 아니다. 차세대 M3 칩이 적용된 아이패드 프로의 성능 또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M3 칩의 경우 TSMC의
3나노 공정을 통해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되어 CPU 코어 수는 12개, GPU 코어 수는 18개로 전작의 CPU 8코어와 GPU 10코어보다 각각 CPU 4개, GPU는 무려 8개가 증가한다. CPU 성능보다 GPU 성능이 약점이었던 애플 실리콘 특성상 비약적인 발전이며 이번에 레이트레이싱 등의 기능도 추가되니 거의 M1급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메모리 대역폭이 100GB/s에서 200GB/s로 2배 증가한다. 메모리 대역폭이 늘어나면 CPU와 GPU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속도가 빨라지므로 일반 사용자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성능 차이라고 생각한다. 유출된 긱벤치 결과에 따르면 M3 칩 싱글코어 성능이 M2 Max의 싱글코어 성능보다 24% 정도 빠르다고 하니 M3 아이패드 프로 정말 기대할 만한 제품이 될 것이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다. M3 아이패드가 가지고 싶은가? 빨리 구독할수록 확률이 높아진다. 어차피 돈 많아서 상관없는가? 볼 때 메론. 아무튼 오늘도 끝. 다음에 보자.